안녕. 자,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감자튀김, 도대체 어떻게 이 감자튀김 맛있게 하는지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해요. 실제로 조리 기구를 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폴딩도 열어놓고 막 하니까 야방 온 것 같고 약간 좋네요. 한번 일단 본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고 기준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조리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뻔해요. 린나이에 사용되는 그냥 2구 바스켓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겁나 영업기간이 6년이 넘다 보니까 구형이에요. 신형과 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라고 한다면 화력이죠, 화력. 일단 튀긴 피사체가 들어갔을 때 기름의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데 그때 화력이 좋아야 환원력이 좋으니까 빨리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 아니면 빨리 걸리냐, 뭐 이 차이에 따라서 조리에 되는 맛이 변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환원력이 빠르면 내가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막 조리를 해도 되는 거고, 화력이 좀 더 약하면 이게 좀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온도가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뭐 기계의 성능이 좀 더 다소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맛있는 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꿀팁 하나, 보통 튀김을 하면 여기에 부스러기 같은 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뜰채로 계속해서 걷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뜰채 중에서 갑오브 갑은 바로 얘예요. 얘.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서 차 우릴 때 쓰는 뜰채거든요. 소형 뜰채 1,000원짜리. 얘가 망이 가장 고와요. 그래서 이거를 떠있는 거를 건질 때 이보다 더 잘 건져지는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셔서 이거 하나 구매해 오세요. 저희 주방 아니에요. 진짜 좁죠. 좁아서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럿이 일할 때.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혼자 일할 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주방 공간만 하면은 아마 두 평 반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일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감자튀김 주문이 들어왔다. 간단합니다. 냉동실에 영하 20도로 보관 중인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요. 자, 냉동실에서 가져온 감자튀김 그냥 바로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바로. 그리고 가차없이 바로. 이러면 끝! 이게 비법이에요. 감자튀김 냉동 상태로 있던 거를 그냥 바로 넣는 거 이까짓 게 뭐가 비법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그냥 상온에서 보관하시잖아요. 냉동 상태로 바로 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 성에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통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 뜻은 연료 소모가 많아지고요. 둘째, 그 성의 수분 때문에 기름이 빨리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시간도 당연히 길어지고요. 이 모든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상온 상태에 냅뒀다가 어느 정도 성에도 높고 온도도 올라가면은 그 약간 눅눅하게 녹아버린 그 감자튀김을 튀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 그리고 냉장고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미리 튀겨놓으면 안 되고, 주문 들어오면 주문 들어오는 대로 수량 그대로 바로 집어넣으셔야 된다. 이게 비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은 시카고 쪽에 흑인 지역 쪽에 개인 수제버거집을 하는 제 지인의 가족의 지인의 흑인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선 야채를 한 번도 안 먹어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주식이 뭐냐? 그랬더니 KFC 치킨 조각이랑 감자튀김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자튀김에 대한 예민도,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 지역에서 흑인 현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자튀김, 그 비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냉동 상태에 있는 감자튀김을 바로 집어넣는 거. 별거 아니죠. 근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은 꽤나 힘들고 귀찮다라는 거. 자, 지글지글 감자가 지금 튀겨가고 있어요. 저 감자튀김이 어느 정도 후에 완료가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감자튀김 그 포장 봉투에 전부 다 조리 예가 써 있어요.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뜻이냐? 그 조리예는 조리를 하고 나서 바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조리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바삭함이 유지가 된다든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은 다음에도 먹을만하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실험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 결과가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튀김 온도는 180도가 아닙니다. 180도 좋아요. 조리 시간도 빨라지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달에는 맞지 않아요. 지속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온도는 170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본인의 업장의 기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린나이 228 기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위 버전, 그러니까는 신제품 기준으로 하면 화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기계들은 168도 정도의 세팅을 해놓으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
조리 시간, 조리 예에는 분명히 2분 30초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대략 기준 시간을 3분 30초 정도에 맞춰놓고 있어요. 대본에 나오죠? 온도를 10초 정도 떨어뜨리는 대신에 조리 시간을 1.5배 정도 늘리는 게 가장 최선이더라. 이렇게 했던 게 제 감자튀김의 비법입니다. 솔직히 이거 오픈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예, 이거 너무 경쟁사한테 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야? 했지만 솔직히 이 영상 뭐 몇이나 보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 감자튀김이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많이 달려요. 눅눅하게, 보통 바삭바삭. 사람마다 바삭바삭한 감자튀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눅눅함과 바삭거림을 갖다가 경계를 나눠놓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170도에 3분 30초 보통 감자튀김으로 해가지고 자꾸 조리를 해서 드렸더니 나는 분명히 똑같은 감자튀김을 드렸는데 누구는 눅눅하다, 누구는 너무 딱딱하다.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야, 그럴 거면은 고르세요, 내가 다 맞춰 드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눅눅한 감자는 아까 말씀드린 170도 기준으로 해서 2분 30초. 정확하게 말하면 감자튀김이 뜨면 익은 거잖아요. 그 뜬 상태에서 30초 정도 지나는 그런 시점인데, 색깔이 일단 밝은 베이지색, 레몬색 말고요, 밝은 베이지색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 자체를 할 때 원래는 감자튀김은 눅눅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단을 오픈해 놓는 형태로 포장을 하죠. 한 거는 아주 꽁꽁 싸매면 돼요. 보통 감자튀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분 30초의 일반적인 포장 방법, 그리고 아주 바삭하게 될 경우에는 색 자체가 아예 달라요. 골든 브라운을 넘어서 약간 이 정도면 뭐 황토색빛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그 색깔, 그 색깔이 나는 데는 대략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하면은 아무도 비가 오건 배달 시간이 얼마나 걸렸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점은 하나 있어요. 진짜 감자튀김을 바삭하게 해놓은 다음에 강하게 수분을 먹이면,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날은 어떻게 되냐, 감자튀김이 질겨져요. 그래서 간혹 감자튀김이 눅눅하거나 바삭한 건 알겠는데 질긴 건 뭐야 라는 클레임이 달릴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자튀김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포장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준 소금, 일반적으로 쓰는 L자 봉투, 그 L자 봉투를 마른 목골로 들어서 잡아줄 때 말아줘요. 이랬을 때 상부가 항상 500원 동전 사이즈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김이 나가죠. 그래야 바삭함이 유지되죠. 헌데 아까 말씀드린 눅눅한 감자, 밀봉을 해줍니다. 밀봉. 사실 눅눅한 감자튀김은 튀겨지는 조리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포장 방법이에요. 눅눅한 감자튀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제공하는 감자튀김 이게 어딨어, 내 취향 저격이야, 최고야 라는 찬사를 받게 돼요. 바삭한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겠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눅눅한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삭한 감자튀김 혐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하족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감자튀김의 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도 햄버거집만 운영을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무수하게 실험을 해봅니다. 사실 감자튀김 많이 드리면 좋은 거 아니야? 같은 값에 양이 많은 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시킨 걸 깔끔하게 먹고 남기지 않는 걸 발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습성은 한국인에게 굉장히 짙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줘가지고 남기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훨씬 더 기분 좋게 소비자를 만들어 드린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햄버거랑 감자튀김, 콜라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콜라만 한 1리터 먹고 햄버거, 감자튀김 요만큼씩 먹으면 뭔가 밸런싱이 안 맞지 않나요? 감자튀김도 너무 많이 줘버리면 햄버거 맛을 잊어버려요. 감자 맛밖에 안 나요. 그러면 그 집은 그냥 햄버거집이 아닌 감자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당한 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다?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감자튀김 1인분을 풀 때 썼던 스쿱이 있었죠. 180ml 사이즈의 기본 밥그릇 사이즈, 거기에 찰랑찰랑 잘라가지고 감자를 넣게 되면 대략 튀기기 전 g이 120g 정도 되고요. 튀긴 다음에는 보통 수분 손실이 30%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한 80g에서 90g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그 정도가 햄버거 하나랑 먹었을 때, 한 끼 1인분을 먹었을 때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중량이에요. 근데 감자를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저희도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구분이 되는데,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80g, 1.5배죠. 180g은 방금 전에 그 스쿱으로 해서 더 이상 떠들 수 없을 만큼 가득 뜨게 되면 180에서 220 사이가 떠지게 됩니다. 그 정도 뜨면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와, 이거 양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만족스러워 박수 보냅니다.
감자튀김의 정량, 감자튀김을 튀기는 방법, 감자튀김을 튀기는 온도, 시간 다 말씀드렸어. 최고죠. 자, 그럼 뭐 다른 유튜버처럼 추천과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부탁 좀 드려도 되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잉.